안녕하세요. 오늘은 유기견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는 유기견을 입양해 본 적이 없어요. 혹시라도 제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기견을 되게 입양하고 싶어요. 하지만 생활 환경과 거주 환경 등 좀 부적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입양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이 반려하고 있는 스피츠 두 분은 유기견이 아닌 파양견이었고 친누나의 지인분이 임보하시던 우리 두부를 생후 한 6개월쯤 데려오게 됐어요. 현재는 9살이 되는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유기견을 입양하세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 아니에요. 유기견의 문제 행동 그리고 반려견 교육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해 볼 거예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기견 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반려견을 반려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햇수로 3년째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기견 보호소 봉사를 많지는 않지만 달에 한 번꼴로 다니고 있어요. 또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하신 분들께 무료 방문 교육을 재능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을 제 경험과 제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관찰했고 케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절대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유기견 입양의 장벽을 높이는 유기견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유기견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처받은 개들일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것이 더 힘들 것이다. 두 번째, 살아온 환경과 교육 훈련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 행동이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공통된 시선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보호소에 있는 개들은 상처받은 개들일 것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기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보호자에게 유기당해 상처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 텐데 보호자와 몇 년을 함께 살다가 유기 또는 유실된 친구들은 보호소에서의 처음 며칠 그리고 몇 주 정도는 정말 상처받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고 우리 보호자는 대체 어디 갔을까 되게 힘겨울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조차 어느새 보호소 직원분들을 향해서 보호자를 보듯 꼬리를 흔들고요. 자기 안아달라고 짖고 낑낑 난리가 나요. 주에 한두 번꼴로 보는 봉사자들에게는 왜 이제 왔어? 빨리 문 열어. 빨리 안아줘 라고 하듯이 난리가 나고 막 승질도 내요. 자기를 유기한 게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관심을 또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기견들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선 우리가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케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처에서는 벗어난 친구들이 배움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두 번째 시선, 환경과 교육의 부재로 문제 행동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사설 보호소를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보호소가 있기도 해요. 동물병원에서도 보호소 운영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보호소가 2019년 기준 전국에 284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호소들 중에서 교육시설을 갖춘 보호소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아주 적을 거라는 거예요. 매년 10만 마리 이상 생겨가는 유기견들을 수용하는 보호소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보호소에서만 입양 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매년 10만 마리가 발생하니까 실제로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이렇게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들 중에서 교육의 기회를 얻는 유기견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교육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기견들을 대상으로 보호소에서 교육 훈련을 해주는 봉사팀도 존재합니다. 정말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그런 팀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사설보호소에서는 전문 인력을 전문 훈련사를 고용할 여유가 없으니 교육은커녕 당장 아이들이 아프지 않길 바라며 케어하는 것이 최선일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조금씩 유기견들의 입양 전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까지는 몇몇 지자체에게만 해당됩니다.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육시설이 없는 보호소에서는 유기견을 입양하면 문제행동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굳이 해야 하고 교육 비용을 들 수도 있다는 거네. 역시 유기견은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반려견 교육은 문제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 받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반려견 교육은 반려견이 보호자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게끔 돕고, 그리고 반려견에게 올바른 생활 규칙을 가르쳐주며 보호자가 반려견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배우기 위해 받는 것이 반려견 교육이에요. 즉, 유기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유기견을 입양한 보호자가 아니라 모든 반려견을 반려하는 보호자라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반려 문화에는 배울 점이 아주 많아요. 저도 실제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독일은 지역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반려견을 가족으로 들이기 위해서는 반려견 면허 시험이라는 걸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반려견을 입양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각종 상황들에 대해서 반려견을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지 실습 평가를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불합격하게 되면 반려견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필기 면허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참고서를 보아야 할 정도로 문제가 아주 어렵고, 실습 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그냥 받으려면 받고 말려 마라가 아니라 의무인 거예요. 의무. 이 면허와 평가를 합격하지 못하면 개를 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독일은 왜 보호자에게 이런 반려견 교육 의무를 부여한 걸까요? 왜 반려견의 교육을 의무로 만들어 지키도록 만드는 걸까요? 반려견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반려견들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만 사람으로부터 개를, 그리고 개로부터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유기견에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펫샵에서 데리고 오든 분양샵에서 데리고 오든 지인에게 새끼 강아지를 받아오든 전문 브리더에게 반려견을 데려오든 어떤 반려견을 키우든 그 반려견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마음가짐으로 반려에 임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를 가족으로 들이는 예비 보호자분들 또는 현 보호자분들이 유기견에 대한 색안경을 조금 벗고 단 한 번만이라도 유기견이라는 친구들에게 눈길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는 경로로는 포인핸드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겠고, 보통 지역마다 시 단위로 보호소를 유지하고 있기도 해요. 또 사설 보호소도 정말 많습니다. 알아보시면 분명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전화나 SNS를 통해서 문의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유기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반려견의 행동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제 생각을 담은 각종 주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최대한 편안하실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